네, 박세현입니다. 자, 여기 전주에 전주. 금암동. 제가 예전에 이게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0 몇 년 전에 이쪽 금암동 쪽에 제가 있었어요. 내려와 있었죠. 대학 생활할 때. 뭐 옛날에야 뭐 우리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데모라고 그랬죠. 데모. 그런 게 있었죠. 뭐 하도 옛날 얘기고 어릴 때 얘기고 제 나이도 그때 뭐 20대 때 얘기니까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일대를 제가 좀 다시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인천에도 보면 모래내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 펜스가 쳐져 있는데 이 금암교회 쪽 주변에 이거 재건축 지구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 재생화 사업이라고 할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친구 얘기하면. 근데 전주도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축을 이제 계속 짓는 것들은 저기 에코단지 쪽 같이 이제 완전히 논이나 이런 데들 있을 때 새로 밀고 지으는 현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생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전주에 있는 이 장학사 이분 때문에 제가 이쪽을 좀 내려와 있지만 이분도 고민을 뭐 많이 했던 거예요. 뭐 본인이 뭐 하고 싶다 뭐라고 했다. 근데 본인이 원래부터가 땅을 지금 본인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본인이 뭐 생각하고 있는 기준점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 위치 지금 여기 현 위치에서 오른쪽이 바로 저기에요. 그 금암교회인 거예요. 금암교회. 근데 예전에 제 기억 속에서는 좀 컸는데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요 근처에 보면 다세대 주택들도 많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좀 거리가 좀 되긴 했는데 언덕 아래쪽으로 해서 제가 쭉 내려가면 거기가 그 시장이 굉장히 컸던 게 그게 모래내 시장인 거예요. 근데 전혀 지금 못 찾겠어요. 제가 여기가 어떤 위치인지 전혀 지금 감이 안 섭니다. 제가 몇 번을 더 내려와서 이쪽을 보는데 정말 모르겠네요. 이쪽 일대들은. 옛날에는 막 효자동 일대에도 제가 있었고 이 금암동 일대에도 있었고, 근데 효자동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에는 그쪽에 별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쪽도 전부 다 좀 많이 신흥 부촌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던 거죠. 바라보는 시점들이 그래요.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요. 조금씩 점점 커질 수 있고 싹싹거리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조금씩들 다 바라보는 시점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좀 달리 잡아 보셔야 돼요. 이 일대들도 구도심들이잖아요. 구도심들. 이 구도심들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재생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일대에서 조금씩들 수익성을 내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차피 돈의 캐파가 크는 폭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파트를 기준을 잡으면 제 직원 중에 그 압구정 현대 쪽 그 앞에서 부동산 실장들 거기서 하던 실장이 있어요. 한 10년 전쯤에는 그게 한 10억대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90 몇 년도라 그랬었지?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일을 했던 게 10년이 좀 넘네요. 그 정도쯤에는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거의 30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80억이야. 근데 100배를 뛰었어요. 제가 물어보는 건데 100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격에 뜨는 폭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 전주니까 전주 쪽의 개념을 갖고 같이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이 농지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농지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농지를 샀어요. 농지를 왜 사느냐 이거죠. 작용을 할 거면 작용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말 많잖아요. 지금 뭐 국회의원 중에서 그 나왔던 그 빨간당, 예, 그분 뭐 거의 80을 바라보시는 그분이 아버님께서 작용을 하신다면서요. 세종까지 내려와서 왜 안 되는 말들을 갖고 그렇게까지 해요. 그냥 나 투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냥 그래요, 세금 낼게요, 작용 못해요, 농지은행에다 맡길게요. 그것 때문에 일반 유튜브 업자들도 막 이렇게 여러 개 막 나오는 거 많아요. 이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1000제곱미터 302.5평을 기준을 잡았을 때 그 이상일 때는 이제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하죠. 농지를 농지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농지를 용도를 종상향시켜서 파는 거예요. 그거를 복토를 해서 뭐 다른 것들 용도를 만드는 거죠. 어떤 용도를 만드냐 라고 생각하시면, 창고용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나대지를 만들든지, 잡종지를 만들든지, 뭐 근생부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주거지를 만들든지, 뭐 대지로 변화를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농정부가 필요 없잖아요. 작용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농지를 가지고 내가 평지 변경을 해서, 그러면 농지 기준을 얘기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전용비를 다 내야 되죠. 근데 전용비가 굉장히 비싸요. 생각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전용이 무조건 다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 어느 정도 가격대를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농지를 가지고 농지 그냥 판다고요? 산다고요?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용도 종상향화 시켜주는 걸로 해서 구매를 하세요. 특히 역세권 땅들이 막 나와요. 그냥 그 농지를 농지로 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살 건데 이 자체를 용도로 종상향 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격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원형지를 갖고 이제는 갖고 와서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용도를 종상향 시킨 물건을 그러면 매매를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거. 그건 내가 갖고 있을 때 지금 보는 건 전답이에요. 논이고 밭이란 얘기겠죠. 근데 이게 창고 용지로 변환을 시켜줘서 준다, 이거를 잡종지로 변환시켜서 준다, 이거를 근생으로 변환시켜서 준다. 그럼 전용비를 누가 다 내라고? 사는 사람한테? 아니죠. 니네가 팔 거니까 니네가 다 그럼 변환시켜 놓고 팔아서 줘 라고 하면 됩니다. 현재 보는 모습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간 있는 그 형태를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논들 막 역세권이라고 해서 몇백만 원씩 올라갔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자체를 가격이 좀 상향이 돼요.
근데 막 그거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저한테 막 또 얘기합니다. 그놈의 기획부동산 얘기해가지고 막 역세권 땅이 뭐 300만, 400만. 그러니까요. 전답드리잖아요. 형질 변경시켜서 팔았어요? 라고 물어보시라고요. 이게 창고용지든 뭐든 그렇게 바뀌어 있으면 300, 400, 500이요? 거기 역 들어간다고요? 라고 하면 역세권 땅의 가치성이 충분히 그 정도는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이다 라고 얘기하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 지금 전주에 있는 분 때문에 제가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임장하면서 이쪽 여기에 물건을 지금 있어서 이쪽을 지금 촬영했다는 건 아니에요. 한 바퀴 쭉 돌면서 보면서 제가 옛날에 봤던 모습하고 같이 비교가 지금 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서울을 기점으로 놓고 본다면 또 이거하고는 또 다른 이미지가 또 보여지겠죠. 뭐 서울도 보면 강서구나 뭐 쪽이 뭐 강북 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비슷할 거예요. 대도시들 다 비슷비슷하니까. 하지만 앞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질 그런 지역이라면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고요? 지목 변경까지도 다 시켜주는 그런 땅이라면 얼마든지 투자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평택, 안중 역세권이요. 이거 내년이에요, 내년.